대부분의 경우에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남미는 아름다운 자연과 기후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안이 몹시 열악하고 교통편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과연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한국이 언급된 글들은 한국의 장점만을 적어놓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가끔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한국을 무논리로 비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글들의 경우 한국을 경험해본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비판받곤 하죠. 최근에는 한국의 시민의식을 칭찬하는 하나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여성이 서울과 뉴욕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희롱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실험 영상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실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예상하시나요? 놀랍게도 뉴욕에서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을 건네거나 휘파람을 불며 희롱하는 이른바 캣콜링을 평균적으로는 5분에 한 번, 좁은 골목이나 어두운 곳에서는 1분마다도 겪으며 10시간 동안 무려 100번이 넘는 성희롱성 발언, 즉 캣콜링을 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금 더 유색인종의 여성인 경우에는 더욱 외설적인 단어로 희롱을 당했으며 레깅스나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경우 만짐까지 당하는 등 더욱 노골적으로 희롱을 당했는데요. 그렇다면 서울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사실 서울에서의 실험은 불금이라고 불리는 금요일에 유흥가를 중심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은 서울에서 훨씬 심하고 많은 캣콜링이 발생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서울에서는 단 한 번의 캣콜링도 당하지 않았으며 한 번을 제외한다면 이 여성에게 말을 거는 사람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 한 번의 말도 술자리 합석을 제한한 이른바 헌팅일 뿐이었죠. 사실 이러한 캣콜링은 뉴욕뿐만 아니라 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흔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건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을 극찬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특정 국가의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는지 장문의 글을 남기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글쎄, 내가 겪은 한국은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고 시민의식이 좋지도 않던데 거리는 노후화되어 있고 어두워서 몹시 위험하다고 느꼈고 식당에 갔더니 음식이 지나치게 맵더라고. 아마 내가 일본인인 것을 알고 주방장이 소금이나 고추장을 정량보다 훨씬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과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시민의식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친구와 대화하면서 거리를 걷다 보면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를 쳐다보던데 나는 그들의 눈빛이 몹시 부담스러웠고 이것도 일종의 캣콜링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어. 이 일본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에 수많은 외국인들이 분노의 답글을 달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글을 소개해드리자면 내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네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다. 한국에서 너는 그저 외국인일 뿐이고 당연히 일본어를 한다면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어. 반대로 생각해봐. 네 나라인 일본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이 지나간다면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히려 나는 백인이고 내가 일본에 있었을 때 일본인들은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 나를 쳐다보던데 한국인들은 나에 대해 별 관심도 없던데 또한 한국의 식당에서 네가 일본인이라 일부러 소금을 덮은 게 아니라 한국의 음식은 원래 일본보다 훨씬 맵다. 한국 음식이 대체적으로 맵다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한 번쯤은 공부하고 오는 상식인데 너는 왜 다른 나라를 여행 가면서도 어떠한 공부도 하지 않고 오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오해가 있었음에도 네가 어떠한 항의도 하지 못한 것은 네가 한국이라는 외국에 여행 오면서도 기본적인 한국어조차 공부하고 오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미국에서는 너 같은 매너 없는 여행자들을 보면 대부분 대놓고 한마디씩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네가 무사히 한국 여행을 끝마친 것은 오히려 한국인들의 매너와 배려심이 좋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거야. 그리고 한국은 거리가 노후화되어 있고 어둡다는 말도 나는 전혀 공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러한 점은 내가 일본에서 느꼈던 점들이거든. 물론 나는 일본의 그러한 노후화된 옛날 감성을 낮에 봤을 때는 몹시 만족했다. 하지만 밤이 되었을 때
금방이라도 누군가의 습격을 당할 것 같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보고 마치 한국의 40년 전 모습을 상상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 실제로 일본의 밤거리 분위기가 이렇게 살벌해서인지 낮에는 얌전하던 일본인들이 밤이 되고 술에 취하자 완전히 돌변했는데 나를 보고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며 변태 같은 표정을 짓지를 않나 나에게 접근해서 알아듣지도 못할 영어를 구사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무례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 반면 한국은 여성이 늦은 시간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골목길에 여성 안심 호출벨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더러 가로등도 몹시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무섭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리고 내 친구 말로는 한국에는 혼자 밤길을 걷기 두려운 여성을 위해 데려다줄 사람을 요청할 수 있는 여성용 앱도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나는 처음에 이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는데 한국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고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들과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내가 한국에 갔을 때 술집에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먹고 숙소로 들어가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여자인 나 혼자 길을 걸으면 낮에도 희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밤에 술에 취한 사람들도 나에게 어떠한 말도 걸지 않았으며 심지어 나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나는 다음날 오후가 다 돼서야 눈을 뜨게 되었는데 열려있는 내 가방과 보이지 않는 지갑을 보고 나는 어제의 귀갓길에 지갑을 흘렸음을 깨닫게 되었고 절규했다. 하지만 내가 어제 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 걷다 보니 한 벤치에 내 지갑이 대놓고 올려져 있더라고. 아마 정황상 나는 길바닥 어딘가에 내 지갑을 흘렸겠지만 누군가가 더 잘 보이는 벤치에 올려둔 것 같았어. 나는 한국인들의 이런 놀라운 시민의식에 감탄하면서도 그동안 믿지 않았던 내 미국 친구의 경험을 믿게 되었는데 그녀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술에 취해서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린 적이 있었는데 다음 날 절망한 그녀가 머리를 감싸쥐고 오열하고 있을 때 한국인 숙소 주인이 이것저것을 알려줬고 그의 말대로 택시 회사에 연락을 취했더니 택시기사가 그녀의 휴대폰을 숙소에 택배로 보내줬다고 해. 그것도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말이야. 미국에서는 갖고 있는 휴대폰도 훔쳐가는데 한국에서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떻게든 휴대폰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다. 아마 그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낮이든 밤이든 어떠한 희롱성 발언도 하지 않고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서울과 뉴욕에서의 실험 결과처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며 특히나 여자 혼자 여행하기에 최고의 여행지라고 장담해.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인들이 신사적인 것은 분명히 아닐 거야. 하지만 한국만큼 그 비율이 높은 나라는 절대로 없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 네가 만약 한국의 밤거리를 혼자 걸어본다면 이 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지? 맞아. 한국인들이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서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오히려 이유 없는 과잉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이거나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한국인들의 이런 태도가 더욱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한국의 안전을 논할 때 일본인들이 끼어드는 경우가 많던데 이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일본도 꽤 안전한 축에 속하지만 한국과 비교할 바는 못 된다. 글쎄, 일본이 안전한 것도 이제는 옛말이던데 밤에 일본의 공원이나 번화가를 둘러보다 보면 약이나 주사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곤 하거든. 솔직히 치안에 있어서는 일본과 미국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 한국인들의 모범적인 시민의식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밤에도 더욱 안전한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나 인프라적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들의 치안 수준은 점점 더 넘볼 수 없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자 혼자서 어떠한 위협 없이 밤거리를 걷는 경험은 정말 살면서 꼭 한 번쯤은 경험할 가치가 있는 최고의 경험이에요. 만약 당신이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반드시 한국에 방문해보세요. 한국에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어떠한 경험도 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
오히려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건 외국인이 아닐까 싶어요. 홍대나 강남 등 한국의 유흥가에서 제게 희롱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외국인들이었거든요. 반면 한국인들은 제게 딱히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